지금 당장 핸드폰 꺼내서 후면 카메라로 사진을 한번 찍어보세요. 거울로 보는 내 얼굴과 똑같이 나오나요? 아마 아니실 건데요. 반갑지 않은 차이를 만드는 이유 중 가장 큰 건 바로 안면 비대칭입니다. 아마 자세히 보시면 얼굴 한쪽이 더 처져 있거나 더 커 보이는 비대칭이 눈에 띄실 건데요. 사실 안면 비대칭은 평소에 관리만 충분히 해주셔도 더 틀어지는 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면 1년, 5년, 10년 후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안면 비대칭 교정 마사지와 운동을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알려드린 것들 꾸준히 하시면 거울에서도 사진에서도 아름다운 얼굴이 되실 겁니다. 먼저 안면 비대칭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안면 비대칭이라는 건 얼굴이 좌우가 완전히 같지 않고 눈, 코, 입, 턱선의 높이나 위치가 미세하게 다른 상태를 말하는데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비대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좌우가 똑같은 얼굴은 없다는 말인데요. 문제는 이 비대칭이 점점 더 커지고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점점 얼굴이 더 틀어지게 되는 걸까요? 안면 비대칭은 단순히 한 가지 이유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자주 하는 여러 습관들이 쌓이면서 서서히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턱관절과 얼굴 근육을 잘못 사용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쪽으로만 지속적으로 턱을 괴는 자세나 매일 같은 쪽으로 돌아서 자는 자세,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면 턱관절이 한쪽으로 계속 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절이 비틀리고 입도 삐뚤어지게 되는 거죠. 또 얼굴 근육도 마찬가지인데요.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는다던가 이를 꽉 무는 습관처럼 근육에 지속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더 발달하게 됩니다. 이 습관들이 근육을 계속 자극하면서 한쪽만 더 커지게 만드는 건데요. 정리를 하자면 턱관절에 문제가 생긴다면 한쪽으로 밀리거나 입이 삐뚤어지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근육에 문제가 생긴다면 한쪽 근육이 더 커지면서 얼굴 크기나 라인이 달라지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안경을 쓰신 분들에게도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아무리 무게중심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안경이어도 하루 종일 가만히 있지 않는 한 이미 삐뚤어진 쪽으로 힘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비대칭은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이유를 들을수록 이미 늦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습관과 운동 그리고 마사지로 되돌릴 수 있거든요. 이걸 꾸준히 하신 분들은 특별한 관리 없어도 비대칭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른 준비물 없이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안면 비대칭 교정 운동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느 쪽으로 비대칭이 있는지 알아야 올바른 운동을 할 수 있겠죠. 가장 정확한 방법은 후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내 얼굴의 정면 사진을 찍는 겁니다. 휴대폰 렌즈를 정면으로 무표정으로 바라보고 촬영을 해주세요. 찍은 사진을 확인해 보시면 더 커 보이거나 처져 보이는 쪽이 있으실 텐데요. 그쪽이 바로 내가 교정을 해줘야 하는 방향입니다. 저는 이쪽을 교정해 볼 거예요. 첫 번째 동작은 턱 근육인 교근을 먼저 풀어주는 마사지입니다. 교근은 깨물근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름 그대로 우리가 무언가 씹거나 깨물 때 주로 사용되는 근육이에요. 일단 교근 위치부터 한번 확인해 줄게요. 구렛나루가 있는 옆광대 뼈에서 그대로 아래로 내려오면 되는데요. 이를 앙 다물면 살짝 튀어나오면서 딱딱해지는 이 부위가 바로 교근입니다. 특히 아래쪽 부분이 가장 많이 뭉치면서 얼굴을 각지게 만드는 부위입니다. 양손을 꿀밤 주먹으로 쥐고 손가락 마디로 이 부위를 원을 그리면서 살살 풀어주세요. 그러면 살짝 뻐근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30초 정도 풀어주시고 이번엔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렇게 누른 채로 또 30초. 이때 양쪽을 비교해보면 통증이 조금 더 있거나 손에 느껴지는 느낌이 단단한 쪽이 있으실 텐데요. 그쪽이 평소에 사용이 좀 더 많이 된 쪽입니다. 이번엔 비대칭으로 인해 처진 볼과 입 주변 근육을 한번 풀어줄게요. 입안에 공기를 가득 넣고 좌우 상하 전체 순서대로 한번 풀어주세요. 이렇게 천천히 5사이클에서 10사이클 정도 반복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블로잉 운동은 한쪽 근육에만 가해지는 데미지를 분산시키고 안 쓰던 근육까지 이완과 수축을 통해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턱관절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차례인데요. 바로 입 벌리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특히 입 벌릴 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턱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먼저 각자 본인의 틀어진 쪽, 저는 왼쪽이었죠? 교근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반대쪽은 관자놀이 부분에 손바닥 전체를 살짝 갖다 대주세요. 양쪽 포인트를 잡았다면 정면을 바라보시고 입을 내가 벌릴 수 있는 만큼 절반 정도만 천천히 벌려줍니다. 끝까지 벌리는 게 아니라 절반만 벌리는 게 포인트예요. 너무 크게 벌리면 오히려 턱관절에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벌렸다 닫기를 20번 반복해주세요. 이 동작은 크게 많이 하는 것보다 천천히 정확한 동작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턱관절 주변이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이 드신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다음으로는 눈 둘레근을 풀어줄 건데요. 양쪽 검지손가락으로 눈끝을 살짝
살짝 찢어줍니다. 이때 너무 세게 당기면 눈 주변에 주름이 잡힐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긴 상태에서 살짝 위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준 뒤에 눈을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운동을 꾸준히 해준다면 처진 눈꼬리가 리프팅되는 효과와 나이가 들수록 힘을 잃어가는 눈 둘레근을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로 올라가 있는 얼굴 라인을 내려주면서 좌우 균형을 맞춰주는 얼굴 내리기 운동을 해줄 차례인데요. 특히 한쪽 눈썹이 더 올라가 보이거나 눈높이가 다르게 느껴지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먼저 양쪽 눈썹을 동시에 위로 들어 올려주세요. 이마 힘을 살짝 써서 양쪽 눈썹을 같이 올린 상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처진 쪽의 반대편 눈썹을 손바닥으로 내려줄 거예요. 저항을 준다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눈썹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손바닥은 아래로 내리는 힘을 주면서 서로 힘이 반대되게 만드는 거죠. 이 상태로 10초 정도 유지합니다. 이거를 3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틀어진 자세를 바로잡는데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틀어진 자세는 중력이 한쪽으로만 작용하게 돼서 안면 비대칭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턱을 최대한 위로 치켜 세워주세요. 전방을 향하게 10초 정도 치켜든 상태에서 그대로 우측을 향해서 10초, 좌측을 향해서 10초, 턱을 내리고 잠시 쉬었다가 또 세트 반복. 이렇게 3세트 정도만 매일 해주셔도 굳었던 목 근육이 풀어지면서 정확한 자세를 잡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안면 비대칭 교정에 도움이 되는 마사지와 운동을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이 동작들을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해주시면 얼굴 균형이 조금씩 정돈이 되고 비대칭이 훨씬 개선될 겁니다. 오늘부터 한번 꼭 실천해보세요. 그런데 이미 비대칭이 많이 진행이 됐거나 즉각적인 효과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셀프 관리만으로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시술적인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면 비대칭 교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술 방법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면 비대칭을 개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술은 바로 비대칭 교정 리프팅, 즉 실리프팅인데요. 안면 비대칭이 있으신 분들 보면 한쪽이 더 처져 보이거나 얼굴의 좌우 라인이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 실리프팅을 통해서 처진 조직을 위쪽 방향으로 리프팅 해주면 좌우 밸런스를 맞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리프팅은 의료용 녹는 실을 피부 아래에 넣어서 처져 있는 조직을 필요한 방향으로 끌어올리고 지지해주는 시술인데요. 단순히 위로 당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얼굴 라인이 균형이 있어 보이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게 핵심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끌어올려야 균형이 좋아 보일지 디자인하는 게 정말 중요한 시술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시술 전에 환자분 얼굴을 정면, 측면 45도 각도에서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설계를 먼저 하는 편인데요. 실을 넣는 기술보다 어디에 어떤 방향으로 넣을지 결정하는 게 사실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실리프팅 시술을 받으면 처져있던 한쪽 얼굴 라인이 조금 더 균형 있게 정돈이 되고 무너져 보였던 턱선이나 윤곽이 조금 더 또렷하게 살아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실리프팅에 사용되는 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 안에서 서서히 녹는데요. 이 실이 녹으면서 콜라겐 생성을 아주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술 직후에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 탄력이 채워지는 효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누리실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환자 한 분이 실리프팅 시술을 받으셨는데요. 시술 후에 원장님, 주변에서 시술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예뻐졌냐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라고 하시면서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게 실리프팅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술을 한 티는 크게 안 나는데 확실히 달라져 보이거든요. 너 성형했어가 아니라 뭔가 예뻐졌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시술인 거죠. 다만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비대칭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리프팅부터 하는 거 아니라는 점이에요. 안면 비대칭은 생각보다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한쪽 근육이 더 발달해서 비대칭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꺼짐 때문에 한쪽이 더 패여 보여서 비대칭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지방 분포 차이 때문에 한쪽이 더 두꺼워져 보이기도 하고, 처짐 때문에 좌우 높이가 달라져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사실 다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구분하지 않고 비대칭이면 무조건 실리프팅부터 한다, 그건 사실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 비대칭 유형에 맞지 않게 시술하면 기대했던 만큼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어색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육 때문에 생긴 비대칭이면 보톡스가 더 중요한 경우가 있고, 볼륨 꺼짐이 원인이라면 필러나 콜라겐 시술이 더 우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리프팅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리프팅은 많이 넣는다고 좋은 시술도 아닙니다. 실을 많이 넣을수록 더 잘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넣어서 과하게 당겨지면 얼굴이 부자연스럽게 보이거나 좌우가 더 어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비대칭 교정은 양쪽 얼굴의 균형을 맞추는 시술이기 때문에 더 섬세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하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실리프팅은 완벽한 좌우 대칭을 만드는 시술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 얼굴은 완벽하게 대칭인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시술의 목표도 인위적으로 좌우를 똑같이 맞추는 게 아니라 비대칭이 덜 도드라져 보이게 하고 균형이 있어 보이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 후의 관리
관리도 중요한데요. 시술 후에는 일시적으로 붓거나 당기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 며칠 동안은 너무 크게 입을 벌리거나 딱딱한 음식을 씹는 행동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안이나 메이크업은 보통 시술 다음 날부터 가능하지만 얼굴을 강하게 문지르거나 압박하는 행동은 피해 주셔야 하고요. 마사지나 경락 같은 강한 자극은 일정 기간 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실이 자리 잡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술 직후에는 과한 표정이나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도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관리만 잘 지켜주셔도 훨씬 자연스러운 비대칭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실리프팅은 단독으로도 좋지만 다른 시술과 조합을 했을 때 결과가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리프팅은 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다른 시술들은 근육을 줄여주거나 꺼진 부분을 채워주거나 불필요한 지방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즉 서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했을 때 보완 효과가 생기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톡스가 있습니다. 한쪽 턱이 더 발달해서 얼굴 라인이 비뚤어져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단순히 처짐만 있는 게 아니라 근육 크기 자체가 비대칭의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실리프팅으로 처진 부분을 올리는 건 가능해도 턱이 커 보이는 느낌까지는 정리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톡스를 같이 맞는 게 도움이 됩니다. 보톡스는 과하게 발달된 근육 힘을 줄여주고 근육 크기를 완화해주는 시술인데요. 실리프팅으로 처진 턱선을 올려주고 보톡스로 무겁게 보이는 근육을 줄여주는 거예요. 즉 하나는 올려주고 하나는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두 시술을 같이 하면 턱선이 훨씬 가볍고 정돈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톡스가 근육 크기를 줄이면서 실리프팅의 효과가 더 살아 보이게 되는 거죠. 특히 사각턱이 있으면서 턱선 처짐이 같이 있는 분들에게 이 실리프팅과 보톡스의 조합이 만족도가 좋은 편입니다. 다만 보톡스도 무조건 많이 맞는다고 좋은 건 아닌데요. 근육을 과하게 줄이면 볼이 꺼져 보이거나 턱선이 너무 홀쭉해 보이면서 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칭 교정은 양쪽 근육의 크기나 힘 차이를 보고 용량을 섬세하게 조절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보톡스뿐만 아니라 필러나 윤곽주사 등 실리프팅만으로 기대하기 힘든 효과를 내주는 시너지 시술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복합 시술 경험이 많고 얼굴 전체적인 미감이 뛰어나신 원장님들을 찾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안면 비대칭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교정 운동부터 시술까지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비대칭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습관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 말은 반대로 오늘부터 습관을 바꾸면 얼굴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동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고 영상이 끝나면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안면 비대칭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름 잡는 의사 이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